한국 따위에 풍부한 자원이 있다고? 여기 미국 하버드의 한 여교수가 있습니다. 이 여성은 평생을 교수로 지내면서 국가의 힘은 풍부한 자원과 군사력에서 나온다고 확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국에도 무한하고도 훌륭한 자원이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자원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한국을 찾아오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자원이 이 여성의 인생을 부정하게 만든 걸까요? 그 사연 지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세미나실에 처음 발을 들였던 그 아침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방 안은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국제 정치 경제를 강의하는 블랙우드 교수였고 평소처럼 수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제 독특한 이름과 오랜 연구 및 토론 경력을 자랑하며 저는 한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비결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연자원, 강력한 군대, 그리고 번창하는 시장이 성공의 비밀이라고 믿었거든요. 세미나실로 들어서자 전 세계 각지에서 온 학생들이 한 줄의 긴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방은 넓고 모던한 분위기로 큰 창문으로 들어오는 부드러운 빛이 벽면에 춤추듯 떨어지고 있었어요. 학생들의 눈빛은 호기심으로 반짝이며 오늘 수업을 위해 노트와 기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떤 학생들은 서로 웃으며 인사를 건넸고 또 다른 학생들은 조용하면서도 집중한 모습이었어요. 저는 앞자리에 앉으며 제 생각에 확신을 갖고 강의할 준비를 했어요. 저는 밝은 목소리로 학생들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목소리가 넓은 강의실 안에 살짝 메아리쳤어요. 오늘은 21세기의 한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참을 멈추고 학생들이 제 말에 집중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몇몇은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한 나라의 힘이 자연 자원과 군사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왔어요. 이 의견은 여러 전문가들 사이에서 흔하게 받아들여지는 관점이었고 저 역시 강의와 저서에서 이를 변함없이 주장해왔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의 토론은 제가 한때 불리하다고만 생각했던 한 나라에 대한 제 생각을 바꾸게 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바로 그 순간 저는 강의장 안에서 다양한 얼굴들을 보았어요. 미국에서 온 제임스 윌슨, 영국의 엠마 스미스, 독일의 한스 밀러, 프랑스의 소피 디부아, 사우디아라비아의 모하메드 알파이살, 중국의 왕리밍, 일본의 히로시 타나카, 그리고 조용한 표정으로 앉아있던 한국 출신의 김지원 학생까지요. 저는 예전부터 한국에 대해 엇갈린 의견들을 들어왔어요. 풍부한 천연 자원이 부족하고 어려운 역사를 지닌 한국은 결코 부유하고 강한 나라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 생각은 명확했고 많은 이들도 같은 생각일 거라 믿었죠. 저는 세미나를 시작하며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한 나라가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곧바로 방 안은 활발한 토론의 물결로 가득 찼어요. 제임스는 자신있게 자연자원, 특히 석유나 광물 같은 것들이 국가의 진짜 동력이라고 주장했어요. 엠마는 금융 시스템과 현대은행의 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왕리밍은 많은 인구와 시장이 국가의 성장을 이끈다고 말하며 자신의 의견을 펼쳤어요. 그들의 목소리가 강의실 구석구석에 퍼지면서 각자의 주장을 열정적으로 변호하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강의를 이끌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동시에 제 오래된 믿음이 무언가에 의해 서서히 흔들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방 안에는 여러 새로운 아이디어와 에너지가 넘쳤고 저는 제 생각이 미처 주목하지 못했던 다른 관점을 마주하게 되는 것을 느꼈어요. 토론이 진행되면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몇몇 학생들이 작게나마 비웃는 듯한 시선을 보내는 것을 느꼈어요. 일반적으로 한국은 어려운 환경과 부족한 천연 자원을 가진 나라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러던 중 제 시선은 뒤쪽에 조용히 앉아 노트를 꼼꼼히 적는 김지원 학생에게로 향했어요. 다른 학생들이 시끄럽게 의견을 나누는 동안 김지원 학생은 아주 차분하고 집중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녀의 차분하고 꾸준한 태도는 저에게 큰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어요. 제가 예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처럼 다른 시각으로 그 질문을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1시간 동안 강의와 토론이 이어지면서 저는 제 의견을 펼치는 동시에 학생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어요. 제 의견은 물론 제가 확신을 가졌던 것이었지만 학생들이 각자의 경험과 사실을 가지고 제 생각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 한켠에서 새로운 긴장이 느껴졌어요. 오랜 시간 동안 굳게 붙잡고 있던 제 믿음이 학생들의 정중하면서도 열정적인 반론에 의해 서서히 가라앉는 것을 느꼈거든요. 강의를 마치는 종소리가 울릴 때쯤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솔직히 인정하자면 한국과 같은 나라에 대해 충분한 존중을 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사람들의 강렬한 창의력과 헌신이 오히려 석유 매장량이나 대규모 군대보다도 중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강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오늘 아침이 단순한 또 한 번의 수업이 아니라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지도 모른다고 느꼈어요. 제 오래된 관념이 서서히 무너지고 각 나라가 가진 독특한 가치를 새롭게 보게 되는 계기가 시작된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비록 초반에는 한국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졌지만 그녀와 같은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 덕분에 한국이 제게 상상도 못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아침은 정말 극적이었어요. 에너지와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 찬 시간이었고 저는 강의란 단순히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빛나는 생각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임을 깨달았어요. 그렇게 저는 설렘과 경이로움이 뒤섞인 마음으로 강의실을 떠나면서 한 나라의 강함에 대한 제 기존 관념을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볼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저는 국가가 강해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을 던졌던 그 순간의 치열한 분위기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질문을 던지는 순간 마치 전기가 흐르듯이 강의실 안의 조용한 분위기가 급격하게 생각과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으로 바뀌었어요. 바로 그때 제임스 윌슨 씨께서 자신감 있는 미국식 발음으로 말을 시작하셨어요. 자연자원이야말로 위대한 국가의 기반이죠. 라고 손을 탁 쳐가며 강조하셨어요. 그의 눈빛에서는 경제적 힘을 뒷받침하는 석유, 광물 등 천연자원에 대한 확신이 느껴졌고 강의실 안에 긴장감이 전기처럼 퍼져나갔어요. 조금 뒤 영국 출신의 엠마 스미스 씨께서도 참여하셨어요. 그녀는 하지만 우리 금융 시스템의 견고함과 전 세계와 연결된 은행들이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해요. 돈과 투자가 역시 강력한 힘을 발휘하죠.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녀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단호한 눈빛을 보였어요. 서로 다른 관점들이 이렇게 정면으로 부딪히는 모습을 보니 저는 매우 흥미로웠어요. 그때 중국에서 오신 왕리밍 씨께서 차분하지만 설득력 있게 의견을 내셨어요. 그는 인구가 많고 거대한 내수시장이 작은 천연자원도 보완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셨어요. 그의 말투는 침착했지만 단호했기에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가 말을 마칠 때쯤 강의실 안에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분주한 도시와 끝없이 펼쳐진 가능성을 그려내는 듯 했어요. 바로 그때 뒤쪽 자리에서 강렬하게 목소리를 높이며 한 학생이 말문을 열었어요. 혁신과 인간의 창의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묻더니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의 모하메드 알파이살 씨께서 열정적으로 의견을 전개하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직접적이고 열정적이어서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그의 주장은 명확했어요. 돈과 광물도 중요하지만 아이디어와 혁신 역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셨어요. 토론이 뜨거워지자 모든 학생들이 자기 의견을 방어하려는 자세를 보였어요. 저는 평소 토론을 이끌어온 교수로서 흥분된 마음으로 뛰어드는 학생들의 열정에 조금 당황하기도 했어요. 제 자신도 확신에 찬 의견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그 자리에서 서로 다른 의견들이 충돌하고 새롭게 형성되는 것을 보며 제 생각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강의실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대화 중 한국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자 몇몇 학생들이 빠르게 의아해하는 눈길을 교환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에서 오신 히로시 타나카 씨께서 한국어? 많은 자연적 선천력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라고 말하며 조금 비꼬는 어조를 사용하셨어요. 마치 과거 제가 한때 믿었던 고정관념을 그대로 읽어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의 말에 제 마음은 조금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뒤쪽 자리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한국 학생인 김지원 씨께서 자세를 바꾸는 모습이 보였어요. 지금까지는 조용했지만 무언가 중요한 말이 나올 것만 같은 기운을 풍기셨어요. 그녀의 눈에서는 단호함과 차분함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아무도 말하기 전에 천천히 손을 들었고 그 순간 강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김지원 씨 의견 부탁해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짧은 한마디 정도의 의견을 예상했지만 그녀는 차분한 자신감으로 강의실 안을 가득 채우는 목소리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저는 자연 자원과 군사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결국 한국가의 진정한 힘은 국민 즉 그들의 창의력과 열정 그리고 혁신에서 나온다고 봐요. 예를 들어 한국을 생각해 보세요.
풍부한 석유나 무한한 원자재는 없지만 한국은 기술과 문화의 선두주자가 되었어요. 이는 국민들이 헌신적이고 창의적이며 성실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번개처럼 제 마음에 쏟아졌어요. 그 순간 강의실에 있던 분위기가 점점 부드러워지기 시작했고 원래 크게 발언하셨던 학생들조차도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김지원 학생은 역사적 도전들이 어떻게 한국이 교육, 기술, 혁신에 투자하게 만들었는지를 설명하시면서 모든 어려움이 결국 기회가 되었음을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한 국가의 성공은 소유한 것뿐 아니라 없는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점을 말씀하셨어요. 토론 내내 대화는 활발하고 빠르게 전개되었어요. 학생들은 서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복잡한 개념들을 쉽고 명확하게 풀어 설명했어요. 그들의 대화는 마치 여러 조각의 퍼즐이 맞춰져 하나의 큰 그림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는 듯했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한 가치처럼 느껴졌고 저는 한마디 한마디가 모여 글로벌 힘의 생생한 그림을 그려내는 모습을 보며 정말 흥미로워했어요. 처음에는 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그 뜨거운 토론의 에너지는 저를 매료시켰어요. 저는 그날 강의를 마치며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 이상의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바로 학생들의 각기 다른 열정과 의견들이 모여 현대 세계의 힘을 구성하는 다채롭고도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내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날 강의를 마치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특히 김지원 씨의 강렬한 말씀이 저에게 큰 자극을 주었어요. 그것은 제 안에 오래도록 굳어있던 고정관념에 작은 균열을 만들어 주었고 어쩌면 한 국가의 진정한 힘은 그 나라가 가진 자원이 아니라 국민들의 끈질긴 열정과 창의력에 있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줬어요. 한국이 비록 여러 도전을 겪고 있지만 그 도전들을 기회로 만드는 힘은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소중한 교훈임을 느꼈어요. 저는 그날 강의실 전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뜨거운 토론이 끝난 후 저는 각 학생들께 자국의 강점을 짧게 발표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제 심장은 두근두근 뛰었어요. 모든 학생들이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그들의 아이디어가 빛을 발할 기회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제 오랜 신념, 국가의 힘과 자원에 대한 제 믿음에 도전할 누군가가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조용한 한국 학생인 김지원 씨의 발표 순서가 되자 강의실은 완전히 침묵에 휩싸였어요.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여 그녀에게 시선을 고정했어요. 그녀의 차분한 표정과 단호한 눈빛은 뭔가 특별한 일이 곧 펼쳐질 것임을 암시하고 있었어요. 그녀께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시자 대형 스크린에는 생생한 이미지들이 나타났어요. 첫 슬라이드에는 폐허가 된 도시의 오래된 사진이 비춰졌어요. 그곳은 회색빛 무거운 하늘 아래 좁은 골목에 자네들이 흩어져 있는 모습이었어요. 김지원 씨께서 부드럽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파괴적인 전쟁 후 우리 한국은 폐허가 된 나라였어요. 1953년 평균적인 국민은 연간 불과 67달러밖에 벌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고난은 우리에게 회복력과 다시 세우겠다는 굳은 결의를 가르쳐 주었어요. 말씀하실 때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이어서 슬라이드가 바뀌며 재건의 장면들이 나타났어요. 임시 거처 사이로 뛰노는 아이들, 쉼없이 재건에 힘쓰는 어른들, 그리고 서서히 다시 활기를 되찾아가는 시장의 모습들이었어요. 저는 그 이미지들을 보며 역사의 무게를 느꼈고 그동안 제가 진정으로 보지 못했던 한국의 한 면을 새롭게 마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1997년 금융위기 때 우리 국민들은 놀라운 정신을 보여주었어요. 함께 힘을 모아 금을 모으는 캠페인까지 벌였죠. 상상해보세요. 국민들이 힘을 합쳐 약 227톤의 금, 거의 23억 달러 상당의 금을 모았어요. 몇몇 학생들의 얼굴에서 처음엔 회의감이 스치다가 곧 경이로움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수치와 이야기는 한 국가가 천연 자원만 있을 때만 강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것이었어요. 그 후 스크린은 다채로운 그래프와 현대 한국의 사진들로 밝아졌어요. 김지원 씨께서는 천연 자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인적 자원과 창의성에 깊게 투자했다고 설명하셨어요. 오늘날 그녀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우리는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메모리 반도체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각각 60%와 9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죠. 이 성과는 단순한 사업적 성공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혁신적인 정신의 결과예요. 모든 학생들이 집중해서 들으면서
강의실의 에너지가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은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고난에서 승리로 가는 여정이었어요. 슬라이드 하나하나를 넘길 때마다 도전을 결코 한계로 정의하지 않고 오히려 발판으로 삼은 나라의 모습을 그려내셨어요. 분주한 연구소, 열정 넘치는 학생들이 가득한 교실, 그리고 아이디어를 나누는 지역 사회센터들의 사진들이 차례로 나타났어요. 한 장의 이미지마다 한국에 대한 제 존경심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저는 그동안 국가의 힘은 천연 자원에만 의존해야 한다고 믿었는데 이 모든 것이 국민과 그들의 아이디어가 장애물을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명확한 증거였어요.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김지원 씨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가장 큰 자원은 석유도, 땅도, 광물도 아니에요. 바로 우리 국민이에요. 우리의 창의성, 끈기, 그리고 단합된 힘이죠. 한국은 한계 위를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우뚝 선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녀의 말씀은 강의실 안에 강렬한 약속처럼 남았어요. 저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확실히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그것은 단순히 경제나 기술에 관한 교훈이 아니라 인간의 강인함과 희망에 대한 교훈이었어요. 바로 그 순간 제가 그동안 믿어왔던 자원이 곧 힘이라는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어요. 이제 저는 한국가의 진정한 힘은 국민들의 집단적인 의지와 재능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김지원 학생의 열정 어린 목소리, 자신감 넘치는 증거 제시 방식,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말씀 이후의 조용한 경청 속에서 저는 모든 세부 사항을 놓치지 않고 깊이 새겼어요. 그녀의 발표가 끝난 후 강의실은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어요. 학생들과 동료 교수님들의 고개 끄덕임, 미소, 그리고 경탄 어린 표정이 보였어요. 모두가 단순히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함께 배우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국 국민의 회복력과 끈기, 그리고 자원보다 더 값진 인간의 잠재력에 깊은 감동과 영감을 받았어요. 자리에 돌아오면서 그 순간 강의실에서 일어난 극적인 관점의 전환에 대해 계속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전의 제 국가력에 대한 고정관념은 이제 더 풍부하고 포용력 있는 이해로 대체되고 있었어요. 즉, 진정한 힘은 마음, 혁신, 그리고 어떠한 장애도 극복하려는 의지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이 프레젠테이션은 단순히 세미나에서의 전환점이 아니라 제 신념에 큰 전환점을 안겨주었어요. 그리고 강의실 안에서 집중하는 학생들의 얼굴을 보면서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발견의 여정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김지원 학생이 보여준 모든 이미지, 사실, 그리고 개인적인 이야기는 회의적이던 교수인 저를 인생과 인간 가능성의 학생으로 탈바꿈시켰어요. 그녀의 발표는 살아있는, 잊지 못할 한국 정신의 초상화였고, 저는 이제 그 정신이 한국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귀중한 자원임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김지원 씨의 그 강렬한 프레젠테이션 이후 제 안의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제 오랜 신념들이 마치 강한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처럼 흔들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 강의실을 나설 때 머릿속엔 수많은 질문이 가득했고 마음은 새로운 아이디어에 열려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있는 제 서재에 홀로 앉아 그녀가 한마디 한마디를 다시 곱씹어 보았어요. 자연 자원만으로 한 국가를 판단했던 제 판단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계속 생각했어요. 저는 그동안 부와 권력이 석유밭, 군사력, 그리고 광대한 영토로 측정된다고 믿어왔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국민들의 창의력, 회복력, 그리고 근면함에서 진정한 힘이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다음 날 호기심과 이해하려는 강한 욕구에 이끌려 저는 한국의 이야기를 더 깊이 파헤치기로 결심했어요. 아시아에서 근무했던 동료 교수님들께 연락을 드리기도 하고 전쟁의 폐허에서 벗어나 하이테크 강국으로 도약한 한국의 급속한 발전에 관한 기사들을 읽었어요. 읽을 때마다 제 머릿속에 점점 더 선명한 한국의 그림이 그려졌어요. 인파로 가득 찬 현대적인 도시, 눈부신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거리, 목적의식을 가지고 걷는 사람들, 그리고 에너지와 혁신이 넘치는 학교와 연구소들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이 모든 모습은 한 국가가 어려움을 기회로 바꾸어 나간 증거였어요. 이 놀라운 광경을 직접 보고 싶다는 결심에 저는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주최한 서울 방문 초청을 수락하게 되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려서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시원하고 맑은 공기, 그리고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시는 분들 덕분에 제가 이전에 가졌던 편견은 한순간에 사라진 듯 했어요. 서울은 오래된 전통과 최신 기술이 어우러진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제가 걸었던 모든 거리는 각각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어요. 작은 전통 찻집부터 최신 디지털 광고가 비치는 반짝이는 고층 건물까지 모든 것이 다채로운 매력을 뿜어내고 있었어요.
방문 중에 저는 혁신적인 교육 방식으로 유명한 한 지역 고등학교를 견학할 기회를 가졌어요. 선생님들께서 인터랙티브 디지털 보드와 그룹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유도하시는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학생들의 얼굴에는 밝은 열정과 결연한 의지가 가득했어요.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었고, 저는 그들 각자의 눈빛 속에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학교의 선생님께서는 한국의 성공이 무한한 천연 자원 때문이 아니라 젊은 인재들에게 투자하고 그들을 미래의 리더로 키워낸 결과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또한 첨단기술센터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는 엔지니어와 과학자들이 세상을 바꿀 새로운 제품 개발에 매진하고 있었어요. 컴퓨터의 윙윙거리는 소리와 아이디어를 마구 쏟아내는 사람들의 활기찬 대화가 가득한 연구실의 분위기는 정말 놀라웠어요. 한 번은 최신 반도체 기술 시연도 직접 보았는데 거의 석유나 광대한 자연 경관이 없는 나라에서 한국이 어떻게 세계 시장을 선도하게 되었는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교육과 기술에 대한 스마트한 투자와 굳은 결의가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깨달았어요. 제가 어디를 가든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한국 사람들은 제한된 물리적 자원을 가지고도 그것을 지식, 창의성, 그리고 혁신으로 승화시켰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현지인들과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꿈, 도전, 그리고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방법에 대해 물어보았어요. 전통시장의 바쁜 상인부터 최신식 사무실에서 활동하는 기술의 밝은 학생들까지 모든 대화는 제 선입견을 서서히 녹여내어 주었어요. 어느 오후 저는 한 지역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는 어르신들이 젊은 세대와 함께 전통 이야기와 문화적 관습을 나누고 있었어요. 웃음과 음악이 가득한 그 공간에서 저는 한국의 본질이 깊은 공동체 의식에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어요. 이곳 사람들은 과거의 고난을 잊지 않고 그로 인해 더욱 강해진 자신들을 기리며 모든 발전을 기쁨과 감사로 축하했어요. 저는 그들의 문화적 가치가 앞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보았어요. 제 방문이 끝날 무렵 제 안에서는 깊은 변화가 일어났음을 느꼈어요. 한국에 다녀온 제 여정은 단순히 놀라운 기술을 보고 사실을 배우는 것을 넘어서 제가 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회복력과 단합의 정신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한때 국가의 힘이 무엇인지 굳게 믿었던 회의적인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문화, 교육,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국민들의 의지 속에서 진정한 힘을 보게 되었어요. 하버드로 돌아온 후 제 강의는 새로운 색채를 띠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 경험을 학생들과 나누며 전통적인 힘과 성공의 기준을 넘어 새로운 시각을 갖도록 격려했어요. 서울의 활기, 한국연구소에서 뛰어난 혁신적인 인재들, 그리고 서로 협력하는 커뮤니티의 따뜻한 이야기를 공유했어요. 강의실의 토론은 점점 더 풍부해지고 상호작용이 깊어지면서 저의 새로운 한국에 대한 존경심과 감탄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어요. 제 여정을 회상할 때마다 처음 가졌던 의심과 그 후에 터져나온 깨달음이 생생히 떠올라요. 진정한 힘은 국민들의 열정과 창의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한 국가는 단지 풍부한 자원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하나의 꿈을 향해 뭉쳐 나아갈 수 있는 능력에서 정의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이 여정은 제 세계관을 완전히 재정립시켰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름다움과 각 나라가 지닌 고유의 잠재력에 대해 깊이 감사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특히 한국에서 느낀 그 영감은 제 인생에 오랫동안 잊지 못할 자산이 되었어요. 오늘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사연 소개에 많은 힘이 됩니다.